안녕하십니까. 캐나다 토론토 88데이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전 세계가 감염 공포에 떨고 있고 또 목숨을 잃어야 하는지 그 원인에 대하여 따져보고자 합니다. 3월 16일부터 캐나다에서는 비상사태가 선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직장도 가지 못하고 집에 계속 머무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4월 7일입니다. 직장에 나가지 못하면서 생활 리듬이 많이 깨져 있고요. 하지만 지난주부터 날씨가 좋아서 텃밭을 정비하기도 하고 동네 주변을 걷기도 하지만 답답하고 불안합니다. TV하고 유튜브 시청 시간이 많고 생활 규칙이 깨져서인지 알뜰하게 시간을 쓰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이 참 이상합니다. 요즘 화창한 봄날이 지속되다 보니 이른 봄에 올라오는 꽃들이 양지의 바른 곳에 피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취미인 사진 생활이 아주 하기 좋은 그런 시간입니다만 이상하게 불안해서 흥미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4월 7일 오늘 전 세계에서 137만 명의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7만 6천 명의 이상의 사망자가 나와 있습니다. 미국은 37만 명에서 약 1만 1천 명이 사망을 했다고 하고요. 캐나다는 1만 7천 명의 확진자를 지금 보이고 있고 323명의 사망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아시아, 중동, 한국, 그리고 이제 좀 옮겨져서 유럽, 그리고 또 유럽에서 북미로, 북미에서는 남미로 점차 번지고 있고 중국과 아시아는 확진자가 소강 상태로 점점 정상화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과 북미는 무섭게 번지고 있고요. 지금 부활절을 고비로 해서 좀 이 현상이 누그러지지 않을까 하고 지금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남미 브라질에서 확산세가 증가되고 있는데요. 날씨가 더워지면 누그러진다는 가설은 약간 의심이 들고 있습니다. 뜨거운 남미에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현재 캐나다와 미국은 비상사태 선포하에 비상긴급자금으로 경제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실업자가 1천만 명을 넘은 지가 오래됐고요. 실업률이 5% 이상으로 되고 있습니다. 금융 전문가인 재킷 앨런이죠. 그분이 아마 실업률이 13%까지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한 국내 총생산 GDP가 at least 30%까지 다운할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셧다운 기간에 달려있다고들 합니다. 캐나다는 현재 캐나다 이머전시 리스폰스 베니핏 신청을 4월 6일부터 하고 있고요. 지금 계속 일주일 동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시다시피 마을은 조용하고 긴박감을 느끼는 어느 것도 없이 마치 휴양지의 아침 풍경을 연상케 합니다. 하늘에서는 매일 들이던 비행기 소음도 사라져서요. 더욱더 느낌이 조용하고 좋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불안하고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감은 점점 더해가는 느낌입니다. 뉴스에서는 미국과 유럽의 감염자 급증 소식과 영국 총리의 중환자실 입원 소식으로 가득한데 한국은 화창한 봄날에 마스크 쓰고 봄나들이가 한창이더라고요. 경제활동도 정상적인 것 같고 참 부럽습니다. 하지만 자만인지 진짜 괜찮은 건지 가끔 의심을 해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게 된 주요 원인으로서는 첫 번째, 중국이 제때 투명하게 정보를 세계 각국과 공유하지 못한 점을 들고 있습니다. 창궐할 때 전 세계가 정보를 공유했더라면 각국은 이에 맞춰서 창궐을 막기 위한 노력을 했을 텐데 각국 지도자들도 바이러스에 대한 부족한 정보로 영국 총리나 스웨덴 이런 데서는 마스크는 도움이 안 된다. 미국도 그랬죠. 또 영국 같은 경우는 전 국민이 60%가 걸리면 항체가 생겨서 이겨낼 수 있다. 이런 이따위
공허한 발언을 참 많이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이러스에 대한 부족한 정보를 가지고 별거 아닌 식의 대응책을 남발한 각국 지도자에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만 하더라도 2월 26일 미국은 중국에 의료 지원을 하겠다고 허세를 떨었고요. 3월 10일 감염 속도가 급증하자 위기를 직감했나 봅니다. 그리고 3월 13일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요. 3월 15일 영업 중단, 외출 금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4월 7일 현재 37만 명의 감염자의 1만 1,00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나아지고 있다는 그 정점에도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20만 명이 목숨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자국 영토에서 전쟁을 치른 적이 없어 국민들 자체가 무방비 상태이고, 정부는 사스나 메르스 때 방역 의료 체계의 중요성을 경험하지 못해서 질병예방국이죠. CDC의 그 예산 삭감하고, 그 다음에 글로벌 보안팀을 해체하였으며, 정치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으로 인해 가지고 바이러스 창궐에 대비해야 될 시점에 나라가 둘로 나뉘어져서 온통 딴 데 신경 쓰느라고 현재의 지금의 대란을 겪고 있습니다. 영국과 스웨덴은 그냥 놔두면 항체가 생기고, 경제적 손실 때문에 휴교령, 영업 중단 등 조치는 불가하다고 했지만 50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보고서로 방역 강화로 급선해야 했다고 합니다. 아무도 잘 모르는 바이러스를 무지로 판단한 결과가 빚은 대참사입니다. 또 1대1로에 동참했던 이탈리아, 이란의 중국인들이 왕래가 많았던 탓에 중국으로부터 제2의 진앙지가 되었습니다. 결국 유럽의 바이러스를 침투하는 발판의 역할을 하게 됐죠. 교두보였습니다. 이런 결과로 미국 포함 선진국들이 바이러스 올림픽을 하듯 한 모양새이고, 세계 리더십이 큰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셋째로는 WHO의 늦장 대응으로 전파 속도를 늦추지 못해 세계 모든 나라들이 감염되는 대참사를 빚었습니다. WHO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 줄어드는 사이에 중국이 돈으로 영향력을 높여서 WHO를 좌지우지한 결과입니다. 뒤늦은 팬데믹 선언은 이미 각 나라에 바이러스가 퍼지고 나서 선언되었기 때문에 의미 없는 보도에 불과했었죠. 모든 것이 근본적인 원인은 중국에 있습니다. 국민에게조차 사태의 심각성을 은폐하였고, WHO를 움직여 중국의 이익을 도모하려다가 사태를 심각하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이미 엄청난 피해를 겪고 있는 국가들이 중국을 상대로 피해 보상을 청구할 준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사시는 모든 분들도 바이러스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모두가 아시는 바와 같이 이 감염자의 비말이 2m 이상 날아가고요. 공중에서 3시간가량 살아있고, 플라스틱 금속 표면에서 3일간 존재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신발에 묻어서 우리 집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파력 있는 바이러스를 어찌 이기겠습니까?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에까지 늦추는 방법밖에 없다고 합니다. 아직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시는 분은 꼭 쓰시고요. 하루에 20분 간격으로 손이나 뜨거운 물을 드셔야 한답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숨을 크게 들이쉬고 10초간 숨을 참기를 해서 숨쉬기가 편안한지를 감염도를 파악하시기 바란다고 합니다. 어느 뉴욕에 사시는 어른분의 당부였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모두 집에 계신데 건강에 유의하시고 좋은 이 편안한 시간을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청 감사합니다.